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아이고, 제가 사실 되게 내향형인데요. 근데 MBTI를 하면 E가 나와요. 예, 특이하죠. 그래서 사실 항상 앞에 이렇게 나오는 걸 꺼려하면서도 좋아하면서도 꺼려하는데 오늘도 이렇게 앞에 오게 돼서 사실 좀 떨립니다. 저만 떨리는 게 아니라 아마 일찍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열심히 원고를 막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오늘 앞에 나와주신 네 분의 발표자들께서 떨리시는지 계속 원고 보고 얼굴에 긴장을 못 풀고 계세요. 예, 좀 웃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웃으시는 거죠? 네. 예, 웃음을 좀 강요해봤습니다. 저는 좀 전에 소개받은 이재경인데요. 저는 사실은 대학에 뭐 소속돼 있긴 합니다만 주로 이 지역 동네 차원의 연구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뭐 대학 강의도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지역이 키워준 연구자라는 말을 되게 사실 좋아하는. 의도적으로 이제 제 홍보를 좀 하네요. 예, 되게 지역 친화적인 연구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사회를 제가 맡게 된 것 같은데요. 제 소개만 들으면 조금 아쉽니까? 예, 오늘 참여해주신 네 분도 소개를 하시면서 얼굴 근육도 좀 푸시고, 예, 마음의 긴장도 좀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 보시면 알겠지만 요 순서대로, 제가 요거 흔들지 않겠습니다. 흔들면 막 갑자기 힘드시죠? 요 순서대로 진행할 테니까 한 분 한 분 저보다 좀 더 길게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부터 양평에서 안양까지 오느라 아주 피곤합니다, 지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함께하게 됐는데요. 저는 양평 우리 지역 연구소장 한수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 연구소는 양평에서 주로 이제 이주했던 이주민들 위주로 이제 모임이 시작이 됐어요. 지역에 어떤 그 연고도 없고 정보도 없고 다들 비빌언덕 되어주자고 해서 처음에는 10명 남짓해서 모임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은 저희 회원수가 100명이 넘는 그런 아주 좀 많이 성장한 공동체가 됐고요. 제가 이제 2022년도에 연구소장을 맡게 되면서 마을에 대한 고민을 좀 집중적으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우연히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 도미니 플랫폼을 알게 됐고 거기서 335 모임 지원을 알게 됐습니다. 허들이 굉장히 낮잖아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우리가 한번 해볼까 하고서는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시골 마을에 산책하기 좋고 환경이 좋을 것 같아서 이주했는데 난개발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니까 산책하려면 차 타고 공원까지 운전해서 나가야 돼요. 이 상황을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다시 이사 가야 되나? 이런 그 회원들의 좀 그런 이야기들이 고민들이 있어서 그럼 우리 마을길을 찾아주세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335 모임 한번 해봐요. 일단 한번 걸어보죠. 하고서는 우리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럽시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길을 걷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산책하는 기분으로 걸었는데 걷다 보니까 정말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인도가 너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주로 자동차로만 이동을 하다 보니까 걸으면서 불편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등하교를 라이딩을 직접 해주지 않으면 걸어서 다닐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라는 얘기들을 아주 공감할 수 있었던 상황들을 저희가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끝에 그럼 우리 안전 누가 지켜주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됐고 2022년 정책 상상 제안 사업까지 저희가 연결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 그렇다면 타 지역은 어떠지라고 질문을 했을 때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것들이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만 없어? 우리 양평은 없는데 이게 뭐죠? 해서 그런 질문들로 시작이 돼서 국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은 무엇인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지자체에서 아니면 의원들이나 관련 부서에서 조례제정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 일들인데 여태까지 이런 것들이 우리만 없다라고 하면 이거 우리 주민들이 본때를 좀 보여줍시다. 주민조례 청구를 한번 연결해보죠. 라고 했고요. 그 당시에 2022년 1월에 행안부에서
지역에서 주민이 직접 플랫폼이라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 청구를 할 수 있는 서명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홍보도 할 겸 저희가 주민조례 청구를 시작을 하게 됐고 이게 참 사실은 되게 어려웠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만 국민안전보험 없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알리고, 그리고 주민이 직접이란 플랫폼으로 우리 주민조례 청구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두 가지 홍보를 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명 기한이 한 3개월 정도였는데 되게 마음이 촉박했어요.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서명 다 못할 것 같은데, 오프라인 온라인 다 계속 진행을 하고 지역 커뮤니티에도 진행을 하다가 바로 서명 기한 직전에 관련 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입법 예고를 합니다. 이게 왜냐면 주민들이 민원을 막 넣은 거예요. 이게 사실이냐, 우리 양평구에만 국민안전보험 없다라는 게 맞는 얘기냐, 나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이게 사실이냐, 이런 항의들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직접 입법 예고를 하게 됐고 2023년부터 국민안전보험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 기간에 저희가 제안서도 제출했어요. 다 좋은데 이런 항목 추가해 주세요 했더니 성범죄 관련한 보장 항목을 추가해서 공고하게 되었거든요. 아주 성공적으로 일단 마무리가 잘 됐다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주민조례 청구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그리고 국민안전보험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설명해야 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움직이니까 관련 부서를 움직이게 했고,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원하는 우리 지역에도 국민안전보험을 가입하는 그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네. 됐나요? 네,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좀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너무 잘해주셨는데 저희 소장님 긴장하셔가지고 앞에 딴 얘기 좀 하고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발표까지 그냥 쫙 그냥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서 적당히 조율하면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든 지금 우리 지역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연구소 소개 플러스 해오셨던 정책 상상 활동까지도 지금 그냥 먼저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뒷분들도 이런 흐름들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흐름으로 좀 바꿔서 간다. 우리가 이 현장의 재미입니다. 마지막 구도 짠 건 저희 절대 짜지 않았습니다. 지금 속은 지금 매우 당황스러운데. 아니 이렇게 하자고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먼저 질문부터 뒷분들 마음 준비 좀 하셔야 되니까 질문부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발표 들어보니까 일단은 저는 연구소명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사실은 저는 좋은 동네 연구소 협동조합이라는 걸 제가 사실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연구소 제가 들어보니까 내가 이름 잘못 정했다. 나도 우리 지역 연구소로 할 거야. 다 우리 지역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좋은 동네라 그랬더니만은 죄송한데 요즘은 다 줄이잖아요. 좋은 동네 연구소 협동조합 줄인 거 같은데 썩 발음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 이런 고민을 좀 했는데 이름이 일단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름 지은 배경부터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줄여서 우지연입니다. 굉장히 느낌이 좋죠. 네, 우리 지역 연구소는 처음에 사실은 크게 고민하지 않고 지어진 장명인데요. 연구소라는 이름은 좀 가볍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연구소라는 이름을 지었고, 우리 지역은 양평 지역 연구소 그러면 너무 좀 축소되잖아요. 좀 큰 꿈을 가지고 경기도도 내 지역이고 우리 전국도 다 내 지역이니까 자, 우리 지역 연구소로 해서 누구나 우리 지역에서 이런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까? 네, 농담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좀 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지역 연구소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됐고, 처음엔 촌스럽다고 욕한 사람들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 뭘 연구하는데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이름 진짜 잘 지었다라고 그렇게 해서 많이 좋아해 주십니다. 어떤 말씀? 어마어마하게 전국을 다 내 땅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포부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한 게요. 아시겠지만 이 서울하고 경기도는 참 닮았으면서도 좀 달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되면 경기도 지역은 도농복합 지역이라고 하는 이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일부 뭐 그런 게 좀 있지만 그래도 서울은 웬만하면 뭐 이주민이다, 뭐 선주민이다, 원주민이다 이런 표현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근데 보니까 양평은 또 하지만 사실은 양평분이 아닌 분들이 많이 가서 이주에 사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갈등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야 10명에서 시작한 어떻게 보면 이주민 외인 부대 그룹이 100명까지 이렇게 지역의 공동체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뭐 눈물 나시는 건 아니죠? 이런 과정에서 혹시 어려움이라든지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으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주민들이 오면 이 지역에서 흡수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이미 그 형성되어 있는 네트워크 안에 이주민들이 들어가서 우리 함께 뭘 해요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거는 꼭 양평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좀 옛날 말로 하면 텃세라는 것들에 굉장히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서는 그냥 이웃하고 담을 쌓게 되고 그냥 소비는 서울 가서 하고 이제 그런 이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어쨌든 단체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해야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발전된다라는 것들을 공감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들을 어떻게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자 해서 저희가 그 이후에 공통적인 화제를 환경을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보다도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함께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정쟁도 없을 뿐더러 뭐 선주민 후주민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려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눈물 안 나시는 거죠? 많이 흘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고생하신 소장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원래 1번 타자가 되게 어려운데 고생하셨고요. 자연스럽게 저희 옆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아마 학교 밖 청소년 부모였는데 네. 사실은 우리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참 제가 괜히 그러네요. 뭐 이게 사실은 되게 힘들게 많이 활동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간단하게 이제 팀 소개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첫 번째하고 동일하게 해오셨던 활동 소개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학교 밖 청소년 부모연대 박진원입니다. 이렇게 2022년도에 활동을 했는데 여기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사실 저 혼자 남편은 딱 요 근처에 있는데 되게 좀 떨리니까 좀 이해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 저희 아이는 지금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당시에 저희 아이가 이제 등교를 거부한 지 한 며칠 한 달 정도 된 시간이었어가지고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그때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모르고 맨날 울기만 하고 학교 안 가는 아이 방만 보고 울다가 또 학교에서 왜 얘 안 오냐 맨날 그 전화만 받고 선생님한테 괜히 죄인이 된 그런 느낌으로 한 2달 있다가 이제 결국은 유급이 될 상황에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 지역에서 저희 아들만 아마 자퇴를 했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어디다가 물어볼 데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때는 좀 바보 같아가지고 그럼 얘는 학교를 그만뒀으니까 내가 대안학교를 보내야겠다. 이래서 막 네이버에 아침만 일어나면 맨날 대안학교 어디 막 조회해보고 했는데 그때 몰랐던 건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는 대안학교도 못 가는 거를 몰랐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 또 1년 동안 아마 아이하고 되게 좀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네이버 매일 하던 일이 네이버 그 조회하던 일이었는데 세상의 학교인 자퇴생들 이런 카페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때 그 기쁨? 그래서 나만 혼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 카페를 들어갔더니 한 10,000명이 넘는 회원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혼자가 아니고 이렇게 많은 애들이 여기 이렇게 있나? 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카페의 죽순이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알고 보니까 그럼 부모는 없나? 부모를 맨날 찾다 보니까 또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한 명 찾아서 제가 채팅을 보내고 우리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채팅방에 한 50명 정도 모였을 때 어머님들이 우리 이렇게 채팅을 하지 말고 네이버 밴드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또 제가 2017년 11월에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463명 정도 됐을 때 밴드도 보면은 이제 그 자료 같은 게 위로 올라가면 그 조회하기가 힘들다고 어머님들이 또 우리도 카페를 만들면 어때요 하셨는데 제가 뭐 그런 거 만들 줄도 모르고 좀 머뭇머뭇하다가 그럼 한번 해보죠 해가지고 2020년 2월 27일 날 그 학교밖청소년 부모연대라는 카페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3,600명 정도 회원수가 있고 거의 저희는 이제 전국 단위라서 경기도만 있지는 않아요. 저희 그 카페의 성격은 학교 밖 청소년을 둔 부모나 아니면 현재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 학교를 다니기 어려워하는 자녀를 둔 부모와 그 관계자분들이 모인 곳이어서 그 검정고시나 대입, 그 다음에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라고 있거든요. 꿈드림이라고. 그거에 대한 그런 정보 같은 거를 제공하는 그런 카페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하는 일들은 그 학교 밖 청소년의 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이런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꾸준히 제안하고 그다음에 민원 같은 것도 제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많은 그 변화를 줬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전 교육감이 경기도 꿈의 대학이라고 만든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 만들었을 때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그 생활 기록부에 거기다 쓰게 해주겠다 해서 굉장히 큰 사업을 벌였는데 학생들만 이용하게 한 거예요. 근데 사실 학생들은 그거를 다닐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돼가지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이들은 다닐 데가 없어가지고 시간이 많은데 우리 아이들도 거기에서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경기도 교육청에다가 문의를 했는데 안 된다 해서 제가 그 경기도 의회 의원분한테 찾아가서 이거 너무 차별적이다 좀 조례를 좀 바꿔달라 해서 갑자기 황대호 의원님께서 그러면 바꿔주겠다 해서 그거를 또 바꾸게 돼서 근데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도 당연히 이용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정책 상상에서 했던 거는 아시는 분은 모르겠는데 검정고시가 교육청이 있는 수원이랑 의정부 두 군데서만 시험을 보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양평이나 안성 이런 데서는 새벽같이 8시 반까지 수원까지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십수년간 아니지 검정고시 생긴 이후에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너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왜냐면 한국사 시험 같은 것도 집 주위에서 보고 토플 토익 이런 것도 집 주위에서 보잖아요. 근데 검정고시를 그렇게 멀리까지 와서 본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전부터 계속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거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정책 상상을 하면서 어쨌거나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한 150명 정도 아이들하고 이제 여론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세미나 같은 것도 열어가지고 그런 거 결과를 가지고 도의원을 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우리 이런 상황이다 했더니 안광률 도의원님께서 교육청 관계자들을 의회기에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이거 당장 고쳐주라 이렇게 말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제가 말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도의원이 이렇게 말해줬더니 그 자리에서 4군데로 이렇게 확대를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일이지? 근데 어쨌거나 저는 너무 기뻤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2023년 작년 8월 달부터 시범적으로 이제 4군데 용인, 그 다음에 일산, 고양시, 그렇게 해서 수원, 의정부, 용인, 고양시 이렇게 4군데로 확대돼가지고 지금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지역에서 볼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일은
그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교육재난지원금을 그 학생들이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제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저희는 그 교육세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둬도 교육세는 꼬박꼬박 냈는데, 그리고 더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학생들은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1인당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은 평균 62만 원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 센터를 다니는 아이들만 받을 수 있고 집에만 있는 아이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육재난지원금도 우리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민원을 넣어서 그것도 이제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사실 그런 그 MBTI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 정말 극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자퇴했을 때 인간관계를 싹 끊었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 다 지우고 막 지하 세계로만 다니고 일하러만 다니고 동네도 안 다니고. 근데 제가 여기 이렇게 와 있는 게 너무 좀 제가 왜 여기는 어디 막 나는 누가 이렇게 됐나. 좀 아이 덕분에 사실 제가 많이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편견 같은 거에서도 많이 벗어났고,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필요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열심히 또 노력해서 그런 것. 아, 참, 그리고 제가 그 이번에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때 그 예비 후보들을 좀 만나러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분께서 그 수원 김준혁 의원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본인이 이제 본인 자녀도 약간 그런 경험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본인이 이제 도와주시겠다. 그래서 정말 국회의원 되시자마자 1호 법률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 개정안을 발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입법 청원되고 있어요. 예. 아유. 제가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역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발달 장애 또는 요즘 뭐 경계선 지능이 느린 학습자 이렇게 그 이런 쪽하고도 좀 연결을 해서 좀 연구도 하고 활동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이 부모 연대자가 붙은 단체는 일단 박수 한번 크게 쳐주고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다시 한 번만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셔서 그렇긴 한데 저의 첫 번째 질문은요. 어떻게 그러니까 용기가 어떻게 나셨을까?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떠시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떨고 지금 앞에 좀 안 보이시죠? 빽빽하게 적어놓으신 걸 끊임없이 보면서 떨린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남편분께서도 밖에 응원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혼자 뭐 예를 들면 근데 어떤 힘과 어떤 에너지가 있으셔서 그렇게 지금 집 밖으로 나와서 이런 활동하시게 됐는지가 이번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다. 만약에 제 일이었으면 못 나왔을 텐데 아이 일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나온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너무 예상한 답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다시 또 뭉클하네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보니까 활동 보고서를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활동 보고서 읽어보니까 너무 겸손하게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냐면 모든 게 낯설고 어설픈 엄마들의 활동이다라고 하시면서 해오신 활동들이 결국 작지 않은데 제가 보니까 뭐 설문도 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공론장도 열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겸손하게 모든 게 낯설고 어설픈 엄마들의 활동. 근데 제가 봐서 너무 전문적으로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쓰셨어요?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처음이었고 하다 보니까 그냥 가장 빠른 방법이 정치인을 만나는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 그래서 그러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찾자. 그래서 그냥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냥 가서 어차피 한 번 만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저는 귀한 한 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 귀한 한 표를 무기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가서 말을 했죠. 예. 지금도 너무 겸손하지 않으세요? 국회 입법, 지금 국회 1호 법안 뭐 이렇게 입법까지 지금 진행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겸손하십니다. 근데 제가 질문 더 드리면 쓰러지실 것 같아서 예, 잠깐 쉬시라고 예, 잠깐 놔드리겠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세 번째로 넘어갈 텐데요. 조금 저는 아까 딱 뵐 때부터 얼굴에 이미 웃음기가 가득하셔서 저는 세 번엔 좀 웃으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제도 저희가 물론 이게 저희 이런 좀 왜곡된 생각일 수 있지만 마을 방송 좀 뭔가 좀 즐겁고 유쾌하고 좀
왜 그러세요? 왜 자꾸 제가 이런 얘기만 눈을 자꾸 만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좀 말랑말랑한 얘기 기대했는데 벌써 또 눈가가 촉촉해지는 느낌이 보니까 그런 거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팀 간단한 소개하고요. 활동해 주신 거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남양주시 태계원이라는 전국에서 가장 작은 면적의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이 만들고 운영하는 마을 방송 마방기자 박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뭐 울컥한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우리 기자님들 같이 오셨는데 좀 예쁘게 보려고 안 끼던 렌즈를 끼고 같은 눈이 좀 많이 뻑뻑합니다. 그래서 자꾸 손이 올라가는 거고요. 이제 저도 많이 떨려요. 제가 어쩌다가 이제 이 자리에 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지금 오늘 여기 함께 와주신 저희 마을방송 마방 기자님들 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만 인사할 게 아니고 우리 기자님들 지금 여기 저랑 같이 이렇게 조끼 입고 계신 분들이 저희 마방 기자님들이거든요. 저희 마방 기자님들도 한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와, 단체명도 지역연구소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굉장히 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마방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준비되지 않은 자기 질문과 답을 마련하는 잠깐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방은 저는 이제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처음에는 한두 명의, 그러니까 나만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됐고 마방의 이야기가 됐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될 텐데, 이것이 지금 어떤 결과물이나 분명하고 구체적인 뭐 의미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마방의 앞으로의 꾸준한 활동이 분명히 어떤 마을, 지역이라는 공간에서 그 공동체라는 이름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어떤 지표가 되어줄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자부심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미디어라는 걸 매개체로 해서 주민이 마을의 진짜 주인이 되고 그리고 지역 정치의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는 과정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우리 마방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방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게 이제 저희는 안 보이네요, 이 화면이. 네, 이렇게 진행되는 줄 저도 몰랐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제목을 복작복작 마방 이야기라고 이제 정했는데요. 2021년, 그러니까 겨울과 봄 사이에 그러니까 두 명의 50대와 60대가 만났고 젊은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이렇게 세 명이 만나서 뭔가 한번 해보자 각자 하고 싶었던 게, 한 분은 마을에서 10년 이상을 사진을 찍어 오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진 찍는 게 좋아서 마을 곳곳에서 그냥 사진을 열심히 찍던 분이었고요. 저는 아이들에게 글쓰기 공부방을 하면서 나도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마을의 신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20대 청년은 저와 함께 남양주시에서 시민 리포터 활동을 하던 시민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셋이 모여서 뭐 마을 신문이라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해갖게 됐고요. 그때 막 이제 하다가 여기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라는 곳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저는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300만 원을 준다는 거죠. 정책 상상 제안 모임을 하면 300만 원 지원금을 준대요. 그럼 이 돈 갖고 뭘 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공부하래요. 그런 걸 하려면 마을 미디어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어떤 사례들인지 사례조사도 하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이제 고민도 해보고 뭐 강사도 모시고 공부도 해보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활동이
어떤 그 지역 문제를 공론화하고 조례까지 만들 수 있는 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그 정책 상상 제안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3명에서 5명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했던 거는 마을 미디어 강사님을 모시고 마을 미디어가 무엇인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마을 미디어 사례를 조사하고요.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마을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네. 저도 자료를 만들 때마다 매번 생각합니다. 마을이 뭘까? 나에게 마을은 뭘까? 마방이 마을에서 활동할 때, 그러니까 저희 태교원에서 나서 자라서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이 어느 날 제가 그 마을에서 봬요 라고 했더니 마을 그리고 마을이란 말이 그분한테 어색하신 거예요. 네. 그런 곳입니다. 네. 마을이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미디어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접하고 일상이 미디어인데 미디어는 뭘까요? 그리고 마을에서 미디어라는 활동을 한다면 마을 미디어는 뭘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근데 여기 이제 뭐 조례 제정까지 하시잖아요. 처음에 제 욕심은 남양주시에도 마을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다른 지역에는 있더라. 그런데 막상 그런 조례를 자료를 조사하고 공부는 했는데 남양주시에는 그런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어줄 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미디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나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상상 제안의 큰 이제 결과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진지하게 한번 공부해 본 거죠. 마을이 뭘까? 미디어가 뭘까? 마을 미디어가 뭘까?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볼 만한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미디어라는 이름으로 해볼 만한데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런 활동을 정말 마음껏 하고 싶을 때는 그 조례라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한번 진짜 해봐야 그런 것도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일련의 고민들을 하는 것이 2022년도 마을 실험실을 통해서 저희가 가졌던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이제 한 분 모이신 분들이 이제 이분들이세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마을 신문을 만들기 시작해서 이번 달에 저희가 이제 17회차 마을 신문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발간하고 있거든요. 마을 신문을 만들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마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달에 이제 16회차가 됐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니까 우리 마을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해서 네이버 마을 카페를 해서 거기에 저희 만드는 신문을 저희는 오프라인 종이 신문도 발간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그거를 이제 올려드려요. 그래서 그것도 거기 올려드리고 마을 방송도 올려드리고 우리 마을 동네방네 소식도 저희가 취재 가서 촬영해서 다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카페 운영하고요. 유튜브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서 카페랑 유튜브랑 신문이랑 방송들을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하고 있습니다. 네, 말이 쉽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예, 굉장한 성실감을 필요로 하는데 힘들지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은 오늘 여기도 아까 와가지고 저희만 북적북적했는데요. 놀러 왔습니다. 이제 놀러 오는 기분. 아까 보니까 강사비가 한 10여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네, 그거 가지고 저희들 오늘 이제 네 분 기자님들 밥 먹고 교통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온 거거든요.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 그 힘든 일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을 미디어니까 마을에 대한 기록을 한번 시작해보자 해서 저희 태교원이 전국에서 가장 작은 면적의 마을이잖아요. 읍인데 29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마을이 29개리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 리마다 골목길을 저희가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태교원에는
재작년에 한국의 탈춤으로 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태계원 산대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계원 산대놀이를 인류 무형문화유산도 됐고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지가 2010년도에 지정됐는데 아직도 연습할 이제 장소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이제 저희가 기록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마을의 29개리와 그 다음에 우리 마을의 소중한 문화재와 그 다음에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행사 이런 것을 취재하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마을 사진전을 통해서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했죠. 마을 축제 때 사진전도 열고요. 그리고 올해는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있냐면 일단 마을 축제 때 저희가 사진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기록한 결과물들을 사진전을 통해서 공유를 했고 그 다음에 마방 영상 공모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을에는 청년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마을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 궁금합니다. 그래서 내가 청년이면 공모하실 수 있고요.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마을에 대해서 좀 깊이 또 넓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공모전을 했고요.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기자님들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공부, 영상 취재해서 편집하고 이런 이제 공부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 공부를 통해서 내가 마을 기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마을에서 즐겁게 미디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고요. 네, 제가 지금 떨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23년도에 열심히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한 결과 남양주시 마을 공동체 중에서 제일 활동 잘했다는 최우수 마을 공동체 상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그 태계원 산대놀이를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저희 정말 저 편집의 편자도 몰랐던 제가 마을 신문을 편집하고 있고 영상을 찍어본 적도 없는 우리 기자님들이 그 다큐를 만들었어요. 네, 우리는 30년 후에도 태계원 산대놀이를 즐기고 싶다라는 제목의 다큐를 1년여 정도 제작을 해서 OBS에 저희가 방영됐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마을 미디어, 그러니까 마방 활동을 하면서 저희 기자들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금 마방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거나 조례를 만들거나 그런 활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2021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분명히 느끼고 있는 건 제가 재밌고 제가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나한테 마을은 무엇이고 이곳에서 이분들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 질문하고 있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그게 재밌고 네, 그리고 그런 활동들이 분명히 주위에 좋은 영향들을 미쳐서 남양주시에서도 지금 마을 미디어에 대한 고민들을 주민자치회 단위에서 하고 있어요.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방을 샘플로 해서.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결과물들이 보이면 마을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도 이제 어느 날에는 저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제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런 모든 과정이 주민이 마을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그리고 지역 정치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길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정말 즐겁게 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그런 저희 즐거운 모습들을 여기 오신 분들 보시고 네, 우리도 할 수 있겠다,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역시 네. 미디어는 로컬이든 중앙이든 역시 미디어는
잘하시네요. 발표를. 예. 지금 뭐 전혀 떨림도 없이 아주 유리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이 마을 공동체 활동이 다들 어렵습니다만 사실 마을 미디어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좀 더 어렵다는 측면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방송 미디어가 다 중앙 집중적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사실 마을 주민들도 우리 마을 방송에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사실 이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원체 앞에서 조례 만들어내셨어, 조례의 입법이야 이러다 보니까 우린 뭐 별거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마을 공동체 지원 정책이라는 게 처음부터 정책이 있었던 게 아니죠. 전국에 다양한 마을 공동체들이 있었고 이 마을 공동체들이 어떤 유의미한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나 성과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정책이 돼서 정책화가 돼서 지금 사실 이런 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시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방의 활동 덕에 남양주가 마을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을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지금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정책화의 중요한 과정을 밟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모드가 다 겸손 모드신데 그렇게 겸손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랑하러 왔습니다. 그렇죠. 네. 박수도 유도하시고 역시 선수십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요 이 질문은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열심히 활동 보고서 제가 오늘 네 분을 그냥 오늘 이 자리에 뵌 게 아니라 제가 자료를 저한테 엄청 보내주셔가지고 활동 보고서 사진 이런 걸 제가 아주 꼼꼼히 읽어보면서 체크를 했는데 마방이 좀 특이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청년들만의 공동체 활동 이런 거는 꽤 있는데 사실 아시지만 세대가 이렇게 넘나들면서 같이 활동하는 공동체는 좀 드문 편이에요, 사실. 근데 지금 마방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하신 것처럼 20대 청년도 있었고 또 중간에 활동할 때 보니까 청소년들도 일부 참여를 했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어요. 왜냐면 아마 여기 아시지만 죄송한 오늘 좀 그 젊은 분들 계시네요. 근데 대부분이 조금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조금 우리 꼰대들이 모여 있는데 쉽지 않잖아요. 사실 젊은 세대랑 대화하는 것도 아들, 딸하고도 대화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20대 청년을 또 청소년을 또 잘 어떻게 꼬시셨어요? 네,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이제 드려야죠. 그죠? 네. 처음에 2021년도 겨울에 3명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시민 기자로 저랑 남양주시 시민 리포터로 같이 활동했던 청년의 나이가 26인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준비 모임부터 이제 굉장히 많이 애를 써줬는데 결국은 떠났습니다. 떠나야죠. 네,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그 청년은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직장을 이제 서울에서 다니고 있었는데요. 서울에서 태교원이 교통은 좋지만 쉽지 않습니다. 네, 응원했고요. 가야죠. 예. 그런데 마음으로는 내 응원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그 마을 방송의 아나운서를 해주고 있는 친구가 36살입니다. 네, 아직 미혼이고요. 이 친구는 한 달에 한 번 방송할 때만 와서 시간을 내줘서 아나운서를 합니다. 예, 당연히 무고수고요. 저희가 뭐 그런 활동비를 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생일날 이제 롤케이크 하나 보내준 게 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마을 사진전 할 때 마을 청소년들이 와서 같이 봉사를 해줬어요. 그래서 즉석 사진관을 운영해서 그 사진전에 오신 분들이 그거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그 사진을 이제 찍어드리는 건데 그때 사진 쪽에 진로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와서 이제 봉사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을 꼬실 때 제가 뭐라고 꼬실게요? 꼬셨습니다. 네. 선생님 활동비는 못 주지만 그리고 니네 요새 생기부에 자원봉사 시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학교 밖 활동은 아이들 자원봉사 점수 그러니까 시간 채우러 밖에 나와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이 활동비는 못 주고 너희들 고생하면 나중에 짜장면이랑 탕수육은 사줄게. 네. 그렇게 해서 와서 4시간 지금 이제 봉사를 해주고 갔거든요. 저도 고민입니다. 예. 마을의 청년들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마을 미디어 재밌잖아요. 그럼 우리 마방에 청년들이 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저도 고민입니다. 네. 이거는 근데 제가 주위에서 보는
많은 공동체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꼭 저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꼭 청년과 청소년들이 함께하면 좋지만 저는 지금 조금 방향을 달리 보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30, 40대 애기 엄마들도 들어오고 청년들도 들어오고 아이들도 관심 가질 수 있는 뭐 컨텐츠도 개발하고 그래야지 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저희 마방 기자님들이 10분 정도 되시고 예, 그 다음에 옆에서 도와주시는 자문위원님들, 공무님들 해서 한 20분 정도 계시는데요. 그분들 평균 연령이, 우리 마방의 평균 연령이 한 50, 60 정도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신문 내고 방송 만드는 게 쉽지 않지만 정말 즐겁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분들하고 10년 후에도 마방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말 성공한 공동체 아닐까요? 예, 그래서 지금은 질문 많이 주세요. 예, 청소년, 청년들하고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지금은 조금 다르게 고민합니다. 이분들과 10년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무기가 하나 있으시네요. 일단은 먹거리를 잘 활용하시네요. 그리고 이건 농담이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가 보니까 솔직하시네요. 제가 요즘 저는 이제 사실 지역 연구도 하는데 청년 연구도 하는데요. 청년들하고 이렇게 연구해 보면 청년들이 기성세대하고 잘 안 어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을 조금 이거 뭐 저희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 조사를 해보면 청년들이 기성세대가 우리 시스템이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 우리를 뭔가 활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식들이 있는데 대표님 솔직하게 롤케이크 나 뭐 줄 거 없다. 근데 다음에 내가 짜장면 사줄게. 예를 들면 저는 그 솔직함 덕분에 그래도 이 청소년 청년들이 같이 한 것 같다라고 제가 애써 포장을 쫙 해놓고 예 자연스럽게 다음에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다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네 분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분이 좀 지루해요. 근데 뭐 한편에서는 좀 쉬신다 생각하시고 예 편안하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번째 앞에 세 명이 얘기할 동안 기다리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양호아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양호아츠 대표 임동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너무 놀랐어요. 저희 사업이 우수 사례로 뽑혀가지고 발표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 팀들이 다 휴가를 내고 저도 이어서 지원하러 활동을 하고 있고 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팀 회계강사 이봉순 이사님, 자 인사해주세요. 행정관 담당 정명희 이사님, 변사 담당 윤기숙 이사님. 너무 감격해가지고 저희 휴가까지 되고 와서 여행하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자, 저희는 뭐 제가 마을 활동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럽고요. 저희들은 사실 필요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성격은 버리기를 좋아해서 좀 가만히 있지 못하는 보기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중등음악교사로 35년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정년 5년 앞두고 내가 정년까지 근무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도 있다. 과감하게 학교를 그만두고 그랬을 때 이제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만류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데리고 국제교류를 필리핀 아이들하고 3년을 이제 저희가 공연을 하고 그쪽 아이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이제 오도록 해서 상호 교류를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군청, 교육청, 도교육청 이렇게 이제 협조를 구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필리핀 아이들 너무 가난하니까 이제 항공료라든가 숙박 이런 것들 다 이제 마을에 1대1 교류 이제 아이들 친구를 맺어주고 와서 거기서 자고 이제 도교육청에 국제교류 행사에 참여시켜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필리핀 아이들 데려오고 저희들은 이제 군청에 의뢰를 해서 아이들 교통비는 항공료는 대달라 나머지는 본인들 이제 경비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3년간 저희 학교에 대지스타도 있었고 핸드벨도 있었고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또 교사들은 가서 이제 프로젝트 수업도 하고 이런 거를 했었고 또 저는 이제 공무원으로서 마을에 그 학교에 근무하게 되면 그 지역사회에 국가의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연 활동이라든가 제가 간단히 음악이니까 주로 아이들이 공연을 많이 했어요. 공연을 하게 되면
지역 페스티벌에도 초청받아서 공연하고 이런 공연 기회가 많아야 동기 유발이 돼서 잘 참여를 하더라고요. 이제 아이들 그 연습할 때라든가. 그래서 이제 사회에 나와서 제가 이제 1년은 공부를 했어요. 이제 한국어 교사 공부도 하고 뭐 유아수지구사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고향문화재단 저는 이제 고양시에 능곡동에 살고 있는데 고향문화재단에 그 이제 마을 활동, 문화 활동 정산 담당을 2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뭐 너무 많은 이제 일을 하고 은퇴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좀 조용히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2년 동안은 그랬는데 우연히 이제 고양시 마을 공동체를 알게 돼서 그러면 저는 이제 강원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이사한 건 2013년에 이사를 했는데 은퇴할 때까지 거의 교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은퇴하기 전에 이제 옆집 언니를 알게 돼서 옆집 언니가 능곡동에 30년 터줏대감이에요. 그래서 그 언니를 통해서 저희 이제 이사님들하고 알게 돼서 처음에 시작한 사업이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 산책을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 동네에 산책로가 없어요. 그래서 한 20분 걸어서 거기 이제 그 화정동 공원에 가가지고 걷다가 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름에 보면 그때 코로나 시기였었는데 엉덩이가 부딪힐 정도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여기까지 와야 되겠느냐 이렇게 많이 걸어서 우리 동네도 산책로가 없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보니까 저희 동네가 이제 바로 앞에 논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대곡역 그 맞은편인데 거기가 이제 녹지로 묶여가지고 개발이 안 되는 동네라서 뭐 보면 논이라든가 비닐하우스가 많아가지고 거기 산책하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산책을 해보면 공기도 좋고 땅도 넓고 해가지고 대장선까지 가는 데가 좀 길이 안 좋아서 거기만 좀 개선을 하면 우리가 편안하게 산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처음에 시작했던 게 우리 산책로 동네 주변에 이제 댕댕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댕댕이 사업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4명이 모여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막 댕댕이 초상화도 그리고 그다음 옷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알게 돼서 이제 그 이듬해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게 돼서 산책을 하다가 보니까 좀 쾌적한 산책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했는가 고양시 마을 공동체에 대장천 센터 SG 아카이브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록을 좀 했죠. 여기 산책로 어디로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걸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려면 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니까 대장천은 그 생태습지 산책하기엔 굉장히 좋은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쏙 빠져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6월달부터 10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음악 동아리를 이제 그 동네에 수송해서 색소폰 동호회라든가 기타, 템플, 그다음에 이제 우쿨렐레 이런 팀들을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음악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학원 할 때 한 4팀 정도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토요일 그때 음악회를 하니까 많이 와서 보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항상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냥 이제 이론적으로 하게 되면 좀 딱딱하기 때문에 문화가 같이 문화예술이 섞이면 훨씬 더 홍보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연주팀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5팀씩 4팀, 5 이렇게 해서 이제 연주회를 하고 이걸 하다가 보니까 이거를 이제 산책로를 좀 조례화해가지고 이 산책로를 좀 그 주민들이 다니기 편하게 저희 동네가 사실은 행주대교만 건너면 서울하고 경계 지역이 있는데 그 능곡동이에요. 행주대교에서 한 10분 정도. 그런데 서울하고 우리 동네하고 비교하면 여기는 약간 슬럼화가 돼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재개발을 한 20년 동안 묶여 있어가지고 아파트만 이제 이렇게 그 재개발하려고 다져놓은 상태에서 이제 2년도에 이제 롯데캐슬이라든가 대고 이제 그런 아파트가 들어와서
주민들이 좀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실을 한 게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새로운 아파트 주민들도 들어오고 동네 주민들이 많아지는데 산책로가 하나 없어서 되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책 제안 사업을 다시 하게 된 거죠. 정책 제안 사업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협조를 얻으려면 능곡자치위원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문화분과위원장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협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모일 때 우리 의안을 발표를 해달라.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직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못 가고 사무국장님하고 두 분이 가서 발표를 했는데 엄청난 호화를 맞은 거예요. 니네가 뭐 그거 해서 돈 받아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왜 협조를 하느냐. 사실 저는 그 돈 받아서 사람들 활동할 때 환경정화 활동하는 밥이라도 사주고 공연한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한 팀별로 돌아가면서 그 비용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제 사비를 써서 그렇게 했는데 그 돈을 니네가 다 하는데 우리가 왜 협조를 해주느냐. 그래서 정말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 제안 사업을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쳤으면 괜찮은데 민원을 넣었어요. 저희들이 이중으로 사업을 신청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너무 이제 하루 7일고 사실 저희들은 그거를 해서 대단한 뭘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편리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곡해를 하나? 그럼 그만둬야 되겠다. 사업비를 반납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 팀장님이 겨우 그런 거 가지고 그만두시면 안 된다. 악착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기가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설득을 시켜서 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지 우리하고 같이 한번 벤치마킹을 가봅시다. 다른 동네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마곡 생태습지하고 어디예요? 송도 센트럴파크 그다음 그 주변에 이제 시흥 갯벌 생태습지 이런 데가 쭉 다녀봤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버스를 빌려서 그 팀들 마을자치위원장님 해서 동네 중요한 분들을 다 모시고 벤치마킹을 갔었어요. 그런데 송도 센트럴파크를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들이 벤치마킹을 갔는데 우리 이 동네 이사 와서 살고 싶다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센트럴파크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산책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QR코드를 만들어서 각 아파트 게시판에 다 붙였어요. 그래서 좀 협조를 해달라. 그랬더니 의외로 설문조사에 굉장히 많이 응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만 그거를 산책로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생각한 게 아니라 말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이 산책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산책로가 있으면 뭐가 있었으면 좋겠냐. 조명이 어두우니까 조명, CCTV 설치, 그 다음 이제 데크길, 거기 보면 너무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길을 가는데 길도 잘 안 보이고 하니까 위험하니까 데크길을 해달라. 그 다음 들어간 입구 터널도 너무 삭막하니까 이것도 뭔가 좀 해결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그게 데크길에도 아주 예쁜 꽃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요즘 보면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다니는데 이거를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고 주민들이 이렇게 원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의원님에게 이제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 보내드리고 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시의원님도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바로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여기가 왜 산책하기가 불편한지 어떤지 이거를 이제 보셨어요. 보고 이제 그걸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23년 9월에 발의를 하셨어요. 발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 이제 부시장님도 나오시고 시에서도 나오시고 또 옆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걸 또 공론화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게 저희들이 사업 제안한 지 2년 만에 1년 반 정도 돼요. 4월 30일 날 완공이 돼서 사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완공이 돼서 이제 그 조명도 생기고 CCTV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굉장히 보면 길이 조악하지만 그래도 다니기에는 좀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됐다는 거에 대해서 산책하면서 저희 너무 기뻐서
우리가 여기에 조그만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걸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대단한 마을 활동가는 아니고 우리 생활하는데 불편한 거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작돼서 2년 만에 결실을 이루게 됐고, 이게 우수 사례라고 해서 너무 저희들이 기뻐가지고 모든 걸 다 이제 제키고 여기를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는 딱 미소로 마무리하셨는데 기억나시죠? 중간에 분노가 막 이글이글 했던 발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첫 번째로 궁금했던 게 조금 물론 아까 대표님 이력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이름이 양우아츠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름부터가 조금 궁금해서 양우아츠의 뜻이 뭘까? 네, 저희들은 양우 아파트에 사는 이웃사촌들입니다. 그러니까 양우 아파트에서 우리 예술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문화활동도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이름을 제대로 소개를 못했는데요. 예, 그래서 아트를 쓰신 거구나. 양우에 사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이제 예술, 양우아츠라는 이름. 예, 오늘 아마 이거 들으시면 이제 안 잊어버리실 것 같죠, 양우아츠는. 예. 근데 또 이것도 좀 궁금한 게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래 그 아파트에 그러니까 계속 사시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사를 오신 거야, 아파트에. 그렇죠. 그리고 사실 아파트라는 곳이 물론 이 중에는 아파트 사시고 아파트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공동체 활동이 쉽지 않은 곳이에요, 사실. 근데 아파트에서 어떻게 이렇게 공동체 활동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이런 지금 약간 제가 보니까 이런 산책로를 지역 자산화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방치된 길을 주민들이 좀 더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바꿔내고 이런 것들을 하셨고, 아까 보니까 문화팀을 4팀, 5팀을 모아서 공연도 하고 하셨는데, 아파트라는 공간이 참 이렇게 쉽지 않은 공간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지가 더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웃사촌이지만 친형제 자매보다 더 끈끈하게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되게 친해진 그런 사이가 되고, 저희들도 기회를 모아서 이제 이번 겨울에는 해외로 여행도 갈 이제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그런 느낌 안 받으세요? 우리 마방 대표님하고 양우아츠 대표님이 참 복장이 은근히 좀 대비가 되죠. 근데 제 앞에 대각선에 거기 회원분들이 또 쭉 앉아 계시는데 조끼 3분, 뒤에 약간 하늘 3분이 이렇게 앉아 계셔가지고 예, 여하튼 다들 그 나름의 지역에서 정말 멋진 활동들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원래 저희가 이제 팀별당 한 5분씩만 드리려고 했는데 또 이야기 나누다 보면 또 하실 얘기들이 좀 더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앞에 우리 양평에서는 정말 칼같이 지키시느라고 막 하셨는데 좀 억울하실 수 있어요. 많이 억울합니다. 예, 그거는 아주 억울합니다. 예,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제가 다른 분들 말씀을 좀 억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균형을 맞추는 걸로 하고 일단 각 팀의 소개와 이 얘기들을 좀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들 좀 더 드려보고 이 플로어에서도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저 팀은 어떨까?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따 플로어에 잠깐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도 드릴 테니까 질문에 대한 뜻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좀 해서 이따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제가 준비한 질문을 좀 드리고서 플로어로 질문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양우아츠도 열심히 걸으셨는데 우리 지역 연구소도 제가 내용 보니까 엄청 걸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살 좀 많이 빠지셨죠 이러려고 그랬는데 또 아까 저희 뵀을 때 보니까 그런 질문 드리면 혼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내가 정말 지역을 많이 다니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다니셨어요, 양평을? 일단은 힘들다고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예, 잘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고생해서 좀 많이 부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길을 걷는 것부터 일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문제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길을 많이 걸을 수밖에 없었고 그 길 위에서 정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있으신 분이든 젊으신 분이든 어린 아이든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안에서의 안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 안전의 책임에 대해서 되게 불분명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에서 그리고 걸으면서 길 위에서 찾는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이 뭐였죠? 네, 살 얘기만 예, 자연스럽게 아주 지금 되게 자연스러운 네, 말이죠. 네. 예,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 드리면 네. 경기도에 아시겠지만 31개 시군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번에 이 자료 보면서 느꼈던 게 이상하리만큼 딱 2군데만 시민안전보험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보면 없으면 없는 데로 있으면 있는 데로 이렇게 몰려 있는데 특이하게 또 흩어져 있어요. 어디냐면 양평이 없었고요. 이제 양평이 이제 생긴 거죠. 그리고 동두천이 없었어요. 딱히 2군데만 없었는데 어떠세요? 연구소에서 연구해 보시니까 이 결과가 왜 이런지 좀 내용이 나왔습니까? 일단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3군데였어요. 동두천, 양평, 한 군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가 진행하는 도중에 이제 점점 줄어가지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가장 경기도의 마지막으로 국민안전보험 가입을 이 주민조례 청구를 시작으로 해서 필두로 해서 지역 시민들을 움직이게 하고 관련 부서를 움직이게 해서 겨우겨우 2022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2023년부터 이제 보험을 시행하게 된 건데요. 일단은 저희도 많이 생각을 했어. 왜 이렇게 우리만 없었던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행정을 행하는 주체들의 의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관련 공무원들도 그렇고요. 기초의회 의원들도 그렇고 이거를 어떻게든 추진하고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도 빨리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과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시스템의 문제 이건 뭐냐면 관련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국장 팀장급들 계속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니까 굳이 내가 일을 만들어서 내가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되나라고 하고 차일피일 미뤄지다 보니까 이게 다음에 누가 하겠지. 이러면서 계속 미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조례하면서 그리고 입법예고하는 안전총괄과의 국장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됐어요. 뭐 이렇게 이제 뭐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게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나도 이제 다음 달에 뭐 다른 부서로 가게 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전화가 엄청 왔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양평군에 국민안전보험이 없다라는 건 사실이냐. 이거 확인하는 전화가 빗발치듯 오니까 이거 빨리 어떻게든 진행을 해야겠구나 해서 빨리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진작에 연락하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저희가 주민조례 청구하고 있는 거 아시면 저희하고 먼저 얘기해서 우리가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가 하루라도 서명운동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거였고 그랬더니 하려고 했는데 좀 그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그러면 어떠한 항목도 좀 추가해서 좀 더 풍성하게 보험 항목 좀 추가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좀 아름다운 결말로 네. 예, 그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예. 지금 뭐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지역 연구한다고 한 15년 정도 했는데 제가 15년 동안 한 거를 한 3년 안에 다 하신 것 같아요. 한 6개월 안에 했던 것 같고, 네네, 6개월 안에 하면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일단 시작은 했는데 정말 무라도 썰든 아니면은 뭐라도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괜히 한다고 그랬나? 이거 이렇게 힘든 건지 모르고 내가 미쳤나? 막 이제 별의별 고민을 다 하다가 정말 극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그냥 짜잔 하고 해주시는 바람에 근데 사실 그걸 기대한 건 있었거든요. 안 할 수가 없지 이러는데 안 하면은 진짜 안 된다. 이거 마지막인데 근데 저의 바람대로 관련 부서에서 움직여 주는 바람에 했지만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라는 걸 알았고요. 이게 진짜 두 번 다시는 이게 그냥 냉큼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었구나. 뭘 모르니까 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책 상상 6개월만 하면 15년 연구자보다 더 날 수 있다라고 하는 다들 내년에 아시겠죠? 정책 상상 지원서 내년에도 아마 할 거니까 6개월만 하십시오. 15년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6개월만 하시라는 권유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생각 들더라고요.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사실 학교 밖이 어딜까? 마을이죠. 사실 학교 밖 청소년은 바꿔 말하면 마을의 청소년인 거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면 왠지 학교와 교육청에서 다 감당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마을은 별로 해당 관련이 없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마을 공동체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저희는 우리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학교가 힘들어서 학교가 또 싫어서 나온 청소년들이 결국 마을로 올 텐데 그럼 마을은 우리는 이 친구들 어떻게 보다듬어야 되지? 어떻게 우리가 포용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생각 안 해본 건데 아마 부모연대에 저희 대표님은 고민해 보셨을 것 같아서 마을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어떻게 좀 끌어안고 어떻게 끌어안는 건 부담스러워하려나? 어떻게 하여간 예. 그럼 어떻게 좀 이렇게 하여간 좀 잘 친하게 지낼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이제 어머니들 만나다 보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학교에서 품어줄 수 없는 애들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학교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구나라고 굉장히 많이 느끼고 그럼 나왔을 때 그럼 어디를 가느냐? 갈 수가 없거든요, 사실. 왜냐면은 시선들 때문에. 특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신문 기사 같은데 무슨 범죄 같은 거 일어났을 때 뭐 학교 밖 청소년이었다, 얘는 자퇴했다 이런 게 뒤에 사실이랑 전혀 관계없는데 그게 꼭 따라붙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세뇌를 당하는 거죠. 학교를 나오면 아이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야. 그래서 이 낮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쟤는 왜 학교 안 가고 저렇게 돌아다니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부터 좀 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 밖에 나오기가 좀 어렵고 웬만하면 이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학교를 나온 아이들은 뭐 잘 돌아다니는데 학교에서 폭력을 당했다거나 따돌림을 당했다거나 또 몸이 아파서 못 다니는 아이들은 그런 시선들 굉장히 작은 그런 물음 있잖아요. 너 몇 학년이야? 너 어느 학교 다녀? 이런 하찮은 질문에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학생은 그냥 청소년은 다 학생이다. 이거부터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낮에 다니더라도 쟤는 그냥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이구나, 청소년이구나 그런 시선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원래 이런 얘기가 이런 농담하면 안 되는데 저도 저 명절에 저한테 결혼 언제 이런 질문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청자분들이 이 40대가 다 결혼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같이 안 간 사람도 있는데 그냥 순수히 40대를 잘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너는 유부남이 아니니라는 질책을 동네에서 많이 혼나는데 어르신들한테 왠지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눈물을 웃음으로 다시 한번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뭐 경기도는 막 요즘 저는 경기도는 좀 힘을 받아요. 제가 근데 사는 곳이 서울이다 보니까 사실 마을 공동체 활동이 사실 많이 이제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제가 보니까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특히 마을 미디어 활동들이 다른 것들보다 좀 더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세요? 원래 질문은 이 질문은 아니었는데 지금 마을 미디어 활동하시면서 네. 지금 현재 느끼는 뭐 어려움이라 그래야 될까? 또는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좀 새롭게 구상하시는 뭔가 좀 뭐 방안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려움부터. 어려운 질문이죠. 네. 본질적으로 어려운 질문. 우리 기자님도 힘드신가요? 네, 이게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숙제 같은 질문으로 저는 봤습니다. 뭐냐면 좋아하는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그냥 마냥 즐겁게 할 수도 있고요. 아까 첫 번째 질문처럼 저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이나 아니 저도 진짜 밥 벌어먹고 살기 정말 힘든 사람인데 일을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이가 일감이 될 수 있는 어떤 궁리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어떻게 갖느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그거는 또 공동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하고 또 규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한 달에 한 번 방송, 신문 내고 방송 만들고 두 가지로 얘기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네, 하고 마을 올해 또 학교에서 마을 기자단 교육도 하고 다큐도 만들어 보고 또 뭐 했나요?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잖아요. 공간도 없습니다.
있습니다. 저희 마을 방송 다 대관해가지고 공문 보내고 하루 저녁에 비는 시간에 들어가서 저희 장비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합니다. 네, 장비도 없어요. 그래서 경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빌려다가 합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카메라나 뭐 이렇게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촬영 기자님처럼 정말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걸 지금 원 없이 하고 계시면서 개인 장비 마련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장비도 없고 장소도 없고 돈도 없고 예, 돈이라고 하면 저희 그 22년도에 여기서 300만 원 지원을 받았고 작년하고 올해 남양주시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 받아서 활동하고 이게 다거든요. 저희 아시겠지만 공모사업은 뭐 여기 뭐 내부 강사비도 안 돼, 뭐 교통비도 안 돼, 기름값도 안 돼, 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거 다 사비로 합니다. 그런데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재밌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밌는 일을 계속 하려면 분명히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돈이 될 수 있는 어떤 컨텐츠나 프로그램이나 사업으로 계속 만들어 갈까? 예,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컨텐츠도 너무 많고요. 그다음 우리 기자님들하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이 가고 싶은 방향이 맞나? 라는 질문을 또 하게 돼요. 네, 그러면 힘들거든요. 일이 많아집니다. 네, 돈은 생기겠지만. 네, 돈이 생기면 또 문제가 되죠. 네, 됩니다. 될 것 같아요. 벌써. 제가 아까 여기 10만 원 받아서 밥 먹고, 네, 교통비 하고, 한 3, 4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은데, 그거 이제 운영비에 이제 그 키핑하고 나면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네, 그렇게 근데 이게 나중에 뭐 20만 원이 되고 5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되고 이러면 그 돈을 어떻게 분배해서 어떻게 써서 기분 좋게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런 자생적인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가야 되는데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즐겁게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 국리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함께 해야 되고요. 네, 반드시 공동체원들하고 함께 해야 되고 합의해야 되고 동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도 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너무 어려운 예, 저희가 지역활동, 마을공동체 활동하다 보면 나오는 딱 3요소가 있죠. 돈, 사람, 공간이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제가 보니까 마방은 사람은 있으시네요, 일단은. 예, 그 힘으로 아마 돌파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돈은 못 드려도 박수는 들 수 있으니까 힘내시면 고생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 말씀 듣고 갑자기 기자님들 뵈니까 다 얼굴이 많이 타신 것 같아요. 힘들어 보이시고, 예, 정말, 예. 예, 자꾸 죄송한데 양화치랑 너무 대비가 돼요. 계속 오늘. 뒤에는 아주 하얗시고, 예, 아주, 예. 예.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양화치는 마치 실내에서 저기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키고 이러실 것 같지만 느낌이 제가 내용을 보니까 아까 기억나시는 게 아마 송도가 임팩트가 있어서 송도 마곡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가신 데가 뭐 시흥도 가신 것 같고 가신 데가 꽤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이렇게 막 그런 느낌 아닌데 엄청나게 현장을 많이 다니시고 걸으시고 했고 아까 보셨지만 말이 쉽지 시의원을 막 끌어내가지고 저런 산책로를 막 끌고 나와서 같이 걷고 이런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왜 누가 이렇게 끌고 다녔습니까? 대표님이. 네, 제가 이제 일을 벌이는 걸 좋아해가지고 목표가 정해지면 그냥 속된 말로 누구 목을 비틀어서라도 꼭 하고야만 한다든지 그런 준비여서 이제 많이 찾아가서 될 때까지 계속 설득하고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한 30명을 데리고 이제 필리핀 국제 교류를 갔을 때 시의원도 만나고 그 지역의 시의원 뭐 교육감, 교육청, 이제 교육장 이런 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설득을 많이 해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골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정선이라는 동네 실고에 브라스 밴드를 사실
학교 밖 아이들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운영하는 음악 동아리들은 학교에 좀 그 문제 아이들이 합창단이나 그다음 오케스트라나 이제 그룹 사운드나 이런 데로 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 끼가 넘치기 때문에 그거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자꾸 이제 바깥으로 돌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체능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활용을 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탈하지 않고 좀 잘 갈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많이 이제 좀 부족하고 그거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담당 이제 교사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매일 공모해가지고 돈 내놔라 어디에 돈 내놔라 막 이런 걸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에 나와서도 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정확한 목표를 정확히 만나야 됐어요. 누구를 만나야 이게 확실하게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저는 뭐 강원도에서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측면으로 공격을 해서 저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직접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설득을 하고 그다음 뭐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저희들이 갈 때는 항상 자료를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뭐를 원한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가게 되면 그분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왜? 자기네들도 그런 사업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템을 저희들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성과도 올라가고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저 능곡동 시의원하고 굉장히 친하게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분들하고도 자연스럽게 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좀 잘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원도의 보물이 경기도로 오셔가지고 경기도는 풍성해졌는데 강원도는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기 임원분들 같이 즐겁게 다니신 거죠? 예? 예, 아주 고급스러우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또 학교 안에서 이렇게, 학교 안에서 이렇게 활동가가 육성되고 있을지는 몰랐는데, 어떻게 보면 35년의 교사, 30년의 교사 생활 속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어느 지역 활동가 이상으로 사실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셨고, 그 힘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지역에서도 이런 변화들을 이끌어내신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끝내고 싶은데 질문을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뭐 다 알고 있지만 플로어에 질문 좀 해주세요 이렇게 넘기면 질문이 하나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서 괜히 지금 질문을 넘겼다가 너무 마무리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예, 제가 하나씩 질문 좀 더 드리고요. 요 질문에는 좀 간단하게 왜냐면 그래도 플로어에 시간을 좀 드려야 되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지역 연구소 그 사실 우리 아까 저기 양호아치처럼 이렇게 지역 의원하고 연계해서 좀 문제를 푼다거나 이런 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뭐 쉽진 않아요. 내가 그게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는데 또 굳이 주민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방향으로 이 일을 추진하셨어요. 저는 이거 궁금해요. 왜 일부러 뭐 힘든 고생길을 자차고 가시는 건지 예,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왜 그랬을까 진짜 정말 허벅지를 여러 번 찔렀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저희가 주민조례 그 청구를 시작하고 나서 지역의 기초의원 한 분이 본인이 의원 발의를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제가 대표로 의원 발의 하겠습니다라고 저희한테 이거를 조정을 하자고 말씀을 제안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저희가 시작한 의미가 있었어요. 주민조례 청구라는 게 뭔지 알리고, 그러니까 주민자치 역량을 좀 키우는데 사람들이 그 조례 청구라는 것 자체를 많이 인식하지 못하시고, 그리고 국민안전보험이라는 이런 것들,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도 이해가 없으셨기 때문에 이게 그냥 덜렁 의원이 발의해서 뭔가 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주민조례 청구를 일단은 시작을 했으니 저희가 어떻게든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2022년도가 지방선거가 하고 새로 의회가 구성됐던 해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의회 구조가 뭐 5대5 뭐 이렇게
균등하면 여당 야당의 구조가 그러면은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5대2예요. 여당과 야당 비율이. 그러면 아무리 필요한 조례고 우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도 어느 한쪽에서 이거 지금 굳이 할 필요 없는데라고 하면 의원 발의가 아니라 뭘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의원 발의하겠다고 했던 의원도 저희 이후에 주민조례 청구로 해서 새롭게 발의를 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의원 발의만이 또 빠른 길만은 아니었다라는 또 새로운 또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전문가 다 되셨네요. 그러니까 제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지역 안에 어떤 정책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제 가능한 안은 오히려 주민 발언이 더 힘이 세겠다, 파워가 세겠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아 정말 예, 아유 대단하십니다. 힘들었습니다.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그리고 전 그 말씀 와닿아요. 고생하면 붙는다고. 제가 고생 많이 해서 고생 많이 해서 붙거든요. 예, 적극 저는 그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아, 네. 제가 아까 예. 그 처음에 소개할 때 따발총처럼 얘기하느라 그래서 그 뒤에 후속 얘기를 한다라는 걸 잊은 게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 주민조례 청구를 한번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주민의 힘이 시민의 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서 그리고 저희가 시행한 게 경기도 예산학교. 경기도 예산학교가 있습니다. 이건 좀 제가 좀 홍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참여 예산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인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예산들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공무원들이 대신 다른 사람 이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대신하게끔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했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2023년도에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지금 앞에 했던 것처럼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심의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선정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또 좋은 결과로 또 박수 한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예. 제가 그 심사를 했던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죠. 네. 모릅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입니다. 예. 학교 밖 청소년 부모연대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 하셨잖아요. 와, 말이그치 뭐 검정고사 시험장도 늘렸지, 아까 뭐 꿈의 학교도 열었지, 입법도 했지. 궁금해요. 앞으로 더 얼마나 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까? 저는 정책 상상 300만 원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3천만 원씩 드리면 제가 봐서 나라도 바꿀 것 같은데, 예, 지금까지 이 힘으로 어마어마한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어떤 부상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운이 좋았던 것 같고 지금 제가 그때 경기도 정책 상상한 그 경험으로 지금 화성시 마을 공동체에서 지금 사업에 선정돼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가 그 여러분들이 이제 저 학교 밖 청소년 이러면은 되게 불쌍하게 보이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또 저희 아이들을 부르는 이름이 위기 청소년 그리고 네, 직업은 무직.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그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엄청 막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왜 우리 애가 위기지? 집에 저렇게 잘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그러면은 이거를 역으로 이용하자. 우리 그래 위기 맞아. 그러면 우리 도와주면 우리 그거 도움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이런 공모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저희를 꼭 뽑아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 뽑히면 될까 안 될까 하는데 꼭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하면 할 수 있겠다 해서 화성시 그것도 이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뽑혀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그 어머님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세요. 왜냐면은 아이를 다독이다 보니까 엄마가 마음이 아픈 거를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사실 그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엄마가 좀 이렇게 밝고 에너지가 있어야지 아이를 케어하는 데도 좀 좋은데 엄마는 아이만 생각하다가 자기가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는 거를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어머님들의 마음 다독임, 그런 다음에 그걸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주의를 안 만나다 보니까 그 인간관계도 저처럼 이제 끊어지고 이런 어머님들을 모아가지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플로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이제 나오셔서 쓰레기도 줍고 그다음에 얘기도 하고 그리고 더 제가 머리 쓴 게 뭐냐면 일단 또 쓰레기만 주우면은 사실 뭐 쓰레기만 모아지겠지만 좀 보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화성시 자원봉사 센터에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그 봉사하는 시간을 이제 차곡차곡 쌓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그 집에서 나오지 못한 아이들은 그 페트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모아가지고 인증사진을 찍으면 한 2시간씩 주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집에서 자기가 이제 그 작은 봉사지만 뿌듯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밖에 나올 힘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있긴 해요. 근데 뭐 결과가 좋았지만 그렇게 큰일 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특히 부모님들 대표님은 겸손, 철저하게 겸손 모드로 대단한 일 아닙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일 하신 것 같고요. 저도 정말 동의하는 게 아까 제가 다양한 부모연대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것까지는 정책들이 가는데 막상 이 부모님들을 돕고 지원하는 데는 인색해요, 우리 정책이. 근데 아시지만 부모연대가 만들어진 이유는 아이들끼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서신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쳐있고 누구보다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누구보다도 뭐 요즘 마음돌봄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게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한번 툭 하면 눈물 흘리실 것 같은데 오늘 죄송해요. 제 사회자를 저를 만나가지고 오늘 손바닥이 아프실 텐데 다시 한번 부모연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연이어서 전 이럴 때 너무 매끄럽습니다. 저는 사실 마방한테 궁금한 것도 근데 앞으로의 사실 이런 비전인데 저는 이 비전보다 이 표현부터 한번 읽어주고 싶어요. 활동제를 보니까 이런 말씀 쓰셨어요. 마방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이 만드는 마을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마을의 공간과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고 기록하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플랫폼이 되기를 바란다. 예, 대표님 쓰신 건가요, 이거? 많이 쓰시지 않나요? 예. 그래서 아까 사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긴 한 것 같은데 혹시 좀 더 알리고 싶은 우리 앞으로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참여하신 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활동 계획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뭐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제가 태계원이라는 마을에서 지금 20년을 살았고 거기서 태어난 저희 둘째가 이제 20살이 되는데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방이라는 이름으로 또 마을 미디어라는 이제 활동을 태계원에서 하면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분들과 정말 재미있게 한 10년 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동안의 저희 마방의 활동이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뭐 마을의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 되고 지역 정치의 주체가 되고 또 저희 마방의 성과가 남양주시의 또 다른 마을 미디어 활동의 어떤 시발점이 되고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더 활성화가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야기로 써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10년 동안 잘하고 싶습니다. 재밌게. 그거야말로 진정한 그 공동체로서의 마방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가고 그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감동이 될 때 청년도 오고 청소년도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예. 대표님 발표 오늘 한마디 키워드를 딱 정하면 재미인 것 같아요. 정말 재밌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방 회원님들 전반적으로 너무 인상을 쓰고 계세요. 좀 웃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그 양화추는 어떻게 보면 딱 저희가 생각하는 시민이 할 수 있는 정책화의 딱 전형적인 홈페이지도 활용하시고 시의원들도 예를 들면 이제 사무실도 방문하고 현장도 같이 다녀오고 뭐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민관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셨는데 혹시 새로운 아이템 없습니까? 이제 이거 우리가 산책로는 하나 해결했으니까 우리 대공역 개발을 한번 해봐야 되나? 아니면 예를 들면 꿈꾸는 계획 같은 거 없어요? 네, 새로운 아이템을 제가 생각을 해서 자치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실 제가 이제 그 차로 다니다 보니까 전철을 잘 안 타게 돼가지고 우연하게 제 실버 인지 강사 교육을 갔다가 보니까 대화에 좀 너무 복잡해서 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전철을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곡역까지 저희 집에서 걸어가 보니까 한 10분, 12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길 또한 별로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니었어요. 저희 데크는 되어 있지만 1번 출구로 들어가는 길이 사람들이 잘 안 다녀서 거기 가면 좀 음산하면서 혼자 가기엔 조금 무섭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좀 벽화 사업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그 버스킹을 좀 해서 사람들이 여기를 좀 자연 친화적인 그런 길로 연계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항상 제가 불편하면 바로 제안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불편한 것이 바로 주민들이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참지 않고 같이 공유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예. 그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제가 마을 문제 해결 막 강의할 때마다 제일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삐딱하게 보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잘 참습니다. 불편해도 참고 우리 밤에 왜 뭐 예를 들면 따님이나 손녀분이 좀 늦게 들어오면 근데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엄마한테 엄마 나 예를 들면 우리 밤길 너무 무서워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들이 우리 뭐라 그러죠? 일찍 다녀. 너 요즘 치마가 너무 짧고 실제로 우리 이런 잔소리를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정말 마을공직 활동하는 사람이다 이게 정책 상상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왜 밤길이 무서운지 가보고 이 무서운 밤길을 환하게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삐딱하게 보는 게 저는 1번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근데 정말 대표님 정확하게 내가 불편한 건 주민도 불편한 거고 이건 나는 가서 반드시 고친다. 우리 임원진은 준비가 됐지? 되셨죠? 임원진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정책 상상에 딱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이제 남은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고요. 저는 뭐 마무리 멘트를 길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플로어에서 자꾸 저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재미없어. 나도 좀 궁금한 것도 있어. 아니면 궁금한 거 아니어도 돼요. 나도 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좀 이야기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게 있으면 편안하게 하나도 안 편한 건 압니다만 나도 불편하고 떨릴지 모르겠지만 손 한번 들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동적으로 사례를 좀 들은 것 같아요. 조금 저도 찔끔했는데 양화츠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구성원들이 가서 주민자치하고 좀 협력하려고 갔는데 조금 그랬다 이렇게 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그 이후에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구성원이 다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유별나게 그냥 가시 득친 말을 해서 상처를 주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치위원장님과 문화분과위원장님을 또 다시 만나서 사실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너무 이제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에 상처를 받지 말고 그냥 하시던 일을 계속하면 저희들이 협조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발표할 때 오셨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사업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면 참지 마시고 이제 만나셔가지고 왜 우리는 그런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곡해를 하시느냐. 저희들이 뭐 이 사업을 해가지고 국유영화를 누릴 것도 아닌데 그런 대접까지 받아가면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순수한 의도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좀 자치위원장님이나 분과장님께서 제 자치위원들을 설득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저희 이제 그 사업을 자치위원회에서 한 것처럼 해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원하지 않는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하면 누가 하든지 상관이 없다. 해주면 되니까 그거 우리 아이템 대신 써도 된다. 우리가 미리 발표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웃 주민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홍보를 해서 사업이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이제 발의가 옮겨서 져서 나중에 이 사업이 결론을 맺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작은 힘이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되고 그리고 행복해요. 여기까지 오게 돼서. 야, 예. 오늘 토크 콘서트가 너무 좋은 게, 너무 좋은 질문과 너무 좋은 답변이 오고 가서 참 좋은데요. 이런 게 한 2개 더 있으면 이제 오늘 이제 100점이 됩니다. 예, 지금 90점까지 왔으니까. 물론 꼭 100점만 기억한 더러운 세상들인 얘기는 하지만, 예, 저희가 조금 더, 혹시 없으세요? 좀 더 추가적인 뭐 다른 질문. 예. 양호하지 말고 지금 3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3분이 질문이 안 들어오면 섭섭하시니까, 예, 한 번씩 돌아가면서 혹시, 예. 갑자기.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안성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장은 또 화성에서 직장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양립 박현원 대표님한테 물어보는 게 저희들도 지금 그런 저희들 이제 시의원들이나 시장 만나서 좀 이렇게 좀 이주 아동 보이는 것처럼 좀 해달라 계속 2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아마 그냥 말은 쉽게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절대 쉽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나 좀 생각나는 점 있으면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초선을 노려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재선하신 분들은 얘기를 잘 안 들어주고 또 지금은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몇 년 전만 해도 개인 그 휴대전화가 들어가 있었는데 작년부터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무실에 전화해도 안 받아요. 그래서 왜 선거 때만 되면은 우리한테 와서 악수 청하면서 선거가 끝나면은 고자세로 나오는지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초선을 노리자 해서 경기 꿈의 대학도 초선을 노렸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한 3선인데 그때는 진짜 저희 오자마자 너무 반겨주시면서 경기도 교육의 모토가 한 사람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다는데 당연히 챙겨드려야지 하면서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번에 이제 경기도 교육감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감이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누구든지 다 만나준다. 그리고 막 만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 댓글에다가 한 이만큼 썼어요. 저희도 좀 만나달라고. 그런데 경기도 교육감이 너무 바쁘니까 그 밑에 있는 그 담당 직원들한테 저를 찾으라고 해가지고 한 3, 4일 있다가 저한테 그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그때는 그분들이 저를 만난 이유가 우린 이거 못한다. 그걸 저한테 설득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슬프고 내가 그 말을 들으려고 저 사람들을 만났나 했는데 그러다가 또 그 경기도 교육 그 도의원을 만났던 생각이 나서 전화번호를 막 수소문했죠. 그래서 저희 오빠가 이제 공무원으로 오래 일을 해가지고 혹시 전화번호 아는 그 도의원 없냐 좀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알게 해서 그렇게 그 분한테 문자로 계속 물론 안 만나줄 줄 알고서는 한 거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제 말을 들었는지 뭐 오빠가 또 다시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했고 또 요번에도 이제 초선만 가서 간담회를 신청했어요. 왜냐면 재선들은 저희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것도 약간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어떤 말씀? 정말 정말 살아있는 노하우 같고요. 좋게 말하면 선택과 집중이고 전문 용어로 말하면 한 놈만 때린다. 맞아. 예, 전문 용어로 한 놈만 딱 집중적으로 때려서 성과를 거둔 사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진짜 다들 선수가 되셔가지고 이제는 내부의 역학구도 초선 공략 예를 들면 다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더 추가로 나 오늘 오늘 진짜 너무 좋은 콘서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학교 밖 부모 연대에 질문하고 싶은데요. 지역적으로만 하고 있나요? 아니요, 저희 카페는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네이버에 조회해 보시면은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근데 제가 화성에 살다 보니까 오프라인 모임은 보통 서울이나 수원, 화성에서 많이 하고 제가 대구나 대전까지는 가봤는데 또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